비용에서 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총 비용 뭐 그런 얘기 시작하다가 말았다, 그죠? 자, 잠깐 돌아가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생산 함수, 투입과 산출, 고정 요소, 변동 요소, 지금 다 이게 비용 이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총 생산,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의 관계, 끝으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교차 생산성 원리. 교차라는 건 노동과 자본의 관계, 노동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또 자본량이 변동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차 생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비용은 생산과 양면 관계다, 그지? 거꾸로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갈라진다는 건 요소에서 고정 요소, 생산 요소 얘기가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총 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건데 숫자 해가지고 확인하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저 밑에 참고표에서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낮아지다가 감소하다가 최저 지점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 개당 비용, 즉 평균 비용은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U자형이다. 조금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형태이지만 그걸 단순하게 곡선이지만 직선처럼 그리면은 이런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히 1학기 때 수업할 때도 갈매기들 닮았다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갈매기 날개고 갈매기 몸통이다 이 말이지. 기르기를 해도 좋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 간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면 여기는 직선처럼 나타나지만 꼭 직선일 이유는 없어요. 얼마든지 곡선일 수 있어. 대략적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한계 비용 최정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 잘 틀리기 쉽고 학생들이 한번 봐두면 틀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신경을 안 쓴다 소리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지금 가로축 세로축 다 생략했습니다만 가로축은 생산량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10개, 20개 이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한 개당 비용은 점점 싸진다. 그래서 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있다가 일정 수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오히려 비싸지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생산 단가라는 말을 내가 잘 쓰는데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평균 비용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가잖아. 한 개당 얼마 이런 뜻이니까. 단가가 싸진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한 개 더 생산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그 상황에서의 한 개당 단가보다 싸니까 단가 자체가 내려간다 이거야. 지금 이 말을 하면은 감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조금 이따가 내가 다른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점수 가지고. 그러다가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는 그 생산량 수준에서는 추가되는 생산량이 수반시키는 비용의 증가가 한계 비용이 단가 평균 비용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밑에 있고 더 적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계 비용이 더 위에 있다. 내려갈 때는 밑에 있고 올라갈 때는 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한계 비용선은 평균 비용선의 최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같아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거의 모든 시험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제일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점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한 클래스의 평균 점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30명 정도 되는 반에서 30명 전체의 평균점을 계산했더니 20점 나왔다 합시다. 그 말은 20점보다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점으로 20점이라 소리죠. 자, 그런데 그 클래스에 포함되지만은 평균점 계산에서 빠진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31번째 사람을 30명에다가 31번째 들어가면 31번째 사람의 점수는 전체 점수 입장에서 보면은 한계 점수입니다. 그죠? 추가로 더해지는 점수지. 31번째 사람의 점수를 더한 다음 31로 나누었다. 이거 새로 평균점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20.5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20점에서 30명 평균 20점, 31명 평균 20.5. 평균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 소리는 딱 듣는 순간에 알아들었죠. 31번째 그 사람의 점수가 뭐야? 30명 전체의 평균점 20점보다 훨씬 높다 소리야.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추가됐는데도 평균점이 0.5점이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즉 한계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평균점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해봅시다. 30명 평균 20점이었는데 31명 평균을 다시 계산해서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평균점을 다시 계산했더니 이번에는 19.7로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야. 이른바 평균점 까먹는 친구지. 31번째 친구는 맞죠? 지금 현재 31번째 그 사람의 점수가 한계 점수입니다. 추가되는 점수지. 그런데 그 사람의 점수가 기존 평균점 20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깔아먹었기 때문에 31명의 평균점은 30명의 평균점 20점보다도 낮아져서 19.7로 예를 들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평균점이 변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평균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 알겠죠? 그럼 또 말을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경우인데 30명 평균점이 20점인 건 똑같아. 31번째 사람 추가해서 점수를 계산했더니 평균점이 안 변해. 내나 20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1번째 사람의 점수가 몇 점이라 소리지? 우연히도 30명의 평균점 20점과 같더라 이거야. 30명의 평균점이 20점인데 31번째 사람도 20점이면 더해서 31명 평균점 계산해도 내나 20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점이 안 변한다. 추가를 해서 다시 계산했는데도 평균점이 그대로 간다 소리는 추가된 점수가 평균점하고 같다 소리입니다. 만약에 평균점이 올라가더라. 그럼 추가된 점수가 평균점을 저 위에서 끌어올려줬다 소리예요. 세 번째로 평균점을 다시 계산했더니 추가된 평균점이 내려가더라는 소리는 추가된 점수가 평균점을 까먹었다. 밑에서 더 훨씬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치? 이러면 틀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 평균점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추가되는 점수는 평균점보다 밑에 있다 소리고, 이 MC가 추가되는 점수잖아. 그지? 그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소리는 그 구간에서는, 그 근처에서는 한계 점수가 평균점보다도 커서 위에서 끌어올려줬다 소리야. 그러면 자, 연습해 봅시다. 평균점이 이래 가다가 내려가요. 처음에는 평균점이 처음에는 내려가다 언젠가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건 거의 예외 없는 사실이지. 왜 그렇죠? 상충되는 요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평균점은 AC, 평균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 더하기 평균 변동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은 갈수록 내려가기만 하고 요 놈은 서서히 올라간다. 미미하지만 상충되죠. 두 개의 힘이. 처음에는 이 힘이 강해. 내려가는 힘이. 따라서 상당 생산량 수준까지는 AC가 내려가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놈의 힘이 더 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오른쪽 놈이 올라가는 놈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AC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U자형이다. 오른쪽으로 퍼지는 느슨하게 올라가는 완만한 오른쪽은 AFC가 분산되는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효과와 AVC는 일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 체감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똑같이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줄어든다 소리는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소리지. 그래서 비용과 생산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AC는 U자형이다. 매우 기본적인 사실. 그런데 U자형이라 소리가 처음에는 내려가다 어느 정도 지나면 올라간다 소리고,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가? 한계 점수가 평균점보다 밑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MC가 AC 위에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MC는 AC의 최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됐죠? 똑같은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뭐 크게 많이 틀리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학생들이 안 틀리도록 좀 노력합시다. 이게 지금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수량, 양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모든 변수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응? 오케이? 평균이 내려갈 때는 한계가 평균보다 밑에 있고, 평균이 올라갈 때는 한계가 평균보다 위에 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평균 생산을 생각해 보면 투입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 응? 그치? 평균 생산량, 두당 생산량, 뭐 이거 제일 알기 쉽겠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거꾸로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대요. 비용과 생산은 반대라 그랬잖아.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렇다면 평균 비용이 평균 생산은 뒤집어진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그렇다 치고 평균 생산물이 즉 두당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해요. 노동자 투입량의 일정 수준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한계 생산은 어찌 되겠느냐? 올라갈 때는 위에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밑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평균 생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한계 생산 곡선은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제 표공에다 그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준비를 못해서. 꼭지, 평균 생산의 꼭지점을 통과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그려지면 AP 평균 생산이, 한계 생산은 처음엔 위에 있다가 더 가파르게 앞에 선의 최고점을 통과해서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형태다. 이거 뒤집은 거예요. 아래 위로. 물론 요 그림 그릴 때 지금 나는 여기서부터 쭉 바로 그렸는데 현실에서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 그랬지. 약간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한대. 요 선 자체가. 다시 여기서부터 그리면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고개를 쳐든다. 왼쪽으로. 만약에 그걸 뒤집으면 어찌 되겠어요? A선이 이렇다면 M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하느냐 하면 보편적인 관계다 이 말이야. 평균량과 한계량과의 관계는. 그래서 A 네모와 M 네모가 어떤 변수라면 그 변수의 평균값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평균 네모는 한계 네모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데 대표적인 게 평균 점수와 한계 점수가 사람 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얘기지. 그리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평균 비용, 단가가 1이 된다 소리는 적어도 생산 단가만 생각한다면, 생산 비용 측면만 생산한다면 제일 적합한 생산량이 어디지? 한 개당 생산 비용을 최저로 만드는 게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비용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생산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이윤을 최소화하는 게 최소화한다. 이윤을 극대화, 최대화하는 게 목표라서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현실적인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단가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생산량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점, 가령 월 생산량 30개 수준에서 단가가 최저가 된다면 한 달에 30개만 생산하면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5개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35개 생산하는 경우에는 30개 생산할 때보다는 개당 단가가 좀 비싸질 걸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 비용 산출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징이 뭐죠? 바로 고 산출량 수준에서 한 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집니다. 요즘. 예? 갈매기 몸통하고 갈매기 몸통과 날개가 교차하는 점, 그지? 자, 단기 비용, 장기 비용을 조금 또 설명해야 되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얘기를 해야 되고, 규모에 대한 수익의 변화를 한 3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주제가 우선 단기, 장기 얘기합시다. 그리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물론 이렇게 됐지만, 이건 직관적으로 얘기하기가 더 쉬우니까 말은 여기서 먼저 시작할게요. 다른 얘기입니다. 단기, 장기하고 명시적, 암묵적 비용은, 그지? 전혀 다른 얘기지만, 명시적 비용이 뭐냐? 문자 그대로 직접 지불한 돈, 한 달에 생산하느라고 3천만 원을 썼대. 그럼 그 3천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야. 그럼 그게 비용이 다지 뭐 또 뭐 있습니까? 있어요. 자, 유치한 예지만 내가 잘 드는 예. 갑돌이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가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원래 갑돌이는 괜찮은 직장에 잘 다니던 셀러리맨입니다. 취직해서 다녔다고. 그리고 연봉이 대략 4천만 원 정도는 됐다 이거예요. 그 다니면서 또 자기 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 여는 순간에 그 전에 당연히 회사는 그만뒀겠죠, 그죠? 그러면 내 회사를 생산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에 기회비용이 뭐죠? 그거 하느라고 못한 거, 직장 다니는 거 그만뒀으니까. 직장 다녔더라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 1년에 평균 4천만 원. 그럼 1년 내가 업체를 운영하는데 비용에는 뭐도 포함시켜야 돼? 실제로 내가 4천만 원을 추가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다고 3천만 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명시적 비용이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포기해서 못하게 된 거, 그 바람에 상실하게 된 금액 4천만 원. 직장을 그대로 다녔더라면 벌 수 있었을 가정법이죠. 있었을 비용, 소득 4천만 원. 그걸 못 벌게 됐으니까 비용으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 이 말. 기회비용 개념이지, 그지? 기회비용 개념이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직접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기회비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제일 처음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지, 그지? 경제학이 다른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제일 잘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일 잘 모르는, 빠뜨리기 쉬운 게 기회비용 개념이다. 그럼 이윤이라는 것도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는 게 이윤이다. 그지?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빼면은 그게 이윤이라는데, 그거는 회계적 이윤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지? 그 단순히 계산상의 이윤이지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가 꼭 포함돼야 돼? 기회비용을 빼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에는 전체 기회비용에, 이것도 조금 책에 따라 애매하게 쓰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직접 쓴 돈도 당연히 그거 하느라고 썼으니까 다른 데 못 쓰게 되니까 기회비용이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걸 포기한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켜야 돼. 그건 암묵적 비용이야.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서 전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종종 암묵적 비용에 해당되는 기회비용을 사람들이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빠뜨리기 쉬우니까 주의하라 이 소리야. 그럼 이윤을 계산할 때도 어째?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빼줄 때 무슨 비용을 빼줘야 돼? 전체 기회비용을 다 빼줘야 된다 이거야. 직접 쓴 돈 명시적 비용만 빼면은 이윤이라고 나오는 게 회계적 이윤이고, 거기에는 내가 당연히 벌어야 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가령 내가 회계적 이윤을 8천만 원을 9천만 원을 벌었어요.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딱 보더니 실제 이윤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만은 이래 얘기한다 이거야. 왜? 네가 거지도 안 하고 다니던 회사 잘 다녔더라면 그냥 또 4천만 원을 벌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벌 수 있는 4천만 원이 포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는 기회비용으로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쯤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간과하면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나중에 조금 이따 숫자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런데 기회비용의 반대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대칭되는 개념, 거의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은 여기 쓰여 있다시피 이미 지출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회수하고 싶어요. 회수가 되면 그건 매몰 비용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서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비용, 물 건너간 비용, 떠내려간 비용이다. 파묻은 비용이라는 뜻으로 매몰이라 그러는데, 파묻힌 비용, 파묻힌 거는 다시 파면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파묻힌다는 그런 뜻보다는 완전히 사라졌다